글로벌리 일하는 게 무슨 경쟁력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느냐. 공통 기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티바나, AI, MSP 기능들 저는 글로벌리 확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 것이고.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다른 나라의 고객들한테도 일단 한국에서 MSP 능력은 우리가 너무 검증됐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이트입니다. 개발도생각은 항상 이래요. 선진국에 있는 모 업체들, 그 어떤 버티컬 인더스트리에 있는 고객들은 어떻게 클라우드를 활용합니까? 저는 그거 자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엄청난 경쟁력이라고 생각돼요. 우리도 큰 인터프라이즈를 우리가 접할 때 너희들 그런 고객 해봤어? 예,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오토 이런 업체들과 우리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와, 그래요? 그럼 그런 대기업들과 일했을 경력에서 우리한테 큰 도움 되겠네요. 그래서 큰 고객들과 작은 고객들 둘 다 도움 줄 수 있는 게 저희 글로벌 경쟁력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밴드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글로벌 밴드라면 IBM도 있고, 맞죠, 그죠? 델도 있고, 사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사실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서 각 나라에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베스핀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군데나 내지 두 군데서 우리의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걸 각 나라에서 이제 우리의 상품을 이제 파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비스니까 그게 어렵다? 물론 이제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저는 우리의 일들도 일정 부분 쪼개져야 돼요. 다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잘 쪼개서 이제 그 블록화 시켜야겠죠. 레고 블록처럼 블록화 시키면 여기서 하는 일, 여기서 한 일, 여기서 한 일을 합치면 이제 고객이 원하는 일이 돼야겠죠.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과거와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어차피 우리는 벌써 10년 된 회사고 굉장히 좋은 앞으로 이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새롭게 개발도상국에 나가는 건 저 이제부터 안 할 것입니다. 왜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가서 먼저 선점을 찍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너무 느려요. 오히려 더욱더 선진국, 이미 기존되어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더 키우는 게 우리 경쟁력과 차별점에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동으로 먼저 시작하자면 거기는 정말 우리 무궁무진한 기회를 갖고 있어요. 중동의 미래는 이제 앞으로 그 많은 오일 머니를 빨리 태우고 어떻게 기술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기회가 뭐냐면 저희 같은 회사를 일하면서 기술을 우리한테 배우고 우리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기회가 앞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AWS도 최근에 거기 리전을 열었고 완전 백지 시대입니다. 정말 거기에서는 우리가 넘버원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서비스 이미 거의 발판을 만들어 놨고 10년의 후면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우리 넘버원이라고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큰 플래그십 법인인 만큼 한국이 계속 커질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지금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늦었다. 우리가 너무 늦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가장 많이 이노베이션이 있는 나라인 만큼 절대 늦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 세상의 클라우드라는 게 20% 성장하는 나라라서 아직도 미국이 마이그레이션과 AI 기술 어답션 차원에서 한참 남아있어요. 그래서 절대 늦지 않고 미국의 탑 중견 기업들과 Fortune 2000 정도가 우리의 탑 캐리고리에 있고 저는 거기에서 넘버원 자신이 있어요. 왜냐? 어차피 거기 넘버원 업체 없습니다. 지금 Fortune 2000의 MSP가 넘버원 누구냐? 없어요. 그건 팩트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같이 서부, 중부, 동부를 다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를 있는 업체들은 그리고 우리 같이 앰비션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 자생과학 쪽으로 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키우겠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캐리고리에서는 넘버원 자신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저희가 클라우드 어답션을 도와주는 회사를 시작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이런 난이도가 높은 AI 기술이나 아니면 디지털 변화에 대한 그 thought 파트너, 같이 생각해 주고선 같이 그 회사의 구조에 맞게 도입해 주는 그런 파트너로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안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디지털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은 누구든지 결국 SI 차원에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초반부터 설계를 해주고 어떤 변화가, 이 업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예측하면서, 그게 포사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런 시기로 오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직 그런 일을 안 해왔는데 저희는 점차 그런 일을 하는 조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우리가 글로벌리 일하면서 정말 재밌는 게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모든 회사들 꿈은 글로벌리 언젠가 되고 싶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우리가 지금 자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요 CEO들, CTO들을 만나면서 이런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같은 업계만 물어보지 더 이상 안 해요. 다른 업계는 어떻게 AI 쓰고 있어요? 다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 또 파트너가 되는 게 다음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상품 쪽 미래 얘기를 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한 2, 3년 전부터 계속 하고 다니던 얘기가 뭐였냐면 결국은 모든 기업들이 자기만의 클라우드를 가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뭐 그게 이제 용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될지 뭐 소버린 클라우드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그 흔히 말하는 대형 CSP들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 있는 기능들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니까 그 자기가 필요한 기능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많이 올라왔죠. 흔히 말하는 상향 평준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자기만의 클라우드를 가지려고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 베스핀 같은 경우는 고객에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해야겠죠. 근데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하지만 이제 아까 우리가 계속 앞에 나왔던 얘기 AI 시대가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이제 GPU를 같이 넣어야겠죠. 이제 GPU까지 포함해서 GPU 에이즈 서비스를 포함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제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대가 뭐 내년부터는 오지 않을까라는 이게 사실 역사가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 베스핀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초는 웹호스팅이에요. 웹호스팅이 뭐냐면 옛날에 이제 닷컴 붐이 불 때 많은 회사들이 홈페이지가 없었죠. 웹사이트가 없었죠. 회사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서버가 필요했어요. 네, 그때는. 근데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때 서버 가격이 비쌌고 그다음에 그 서버가 이렇게 물량이 충분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버 한 대에다가 쉐어드 호스팅을 통해서 웹사이트들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들의 뭐 그룹웨어를 올릴 수도 있고 뭐 웹사이트를 올릴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죠. 하지만 그게 한 5년 정도 계속 엄청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데디케이트 호스팅이라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단독의 서버를 가지게 된 거죠. 저는 GPU도 똑같이 갈 거라고 봅니다. GPU도 지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GPU 애저 서비스로 쓰겠죠. 한 5년간 성장을 할 겁니다. 나중에는 GPU 가격도 내려가고 이제 대중화되겠죠. 여기서 그 다음 넥스트가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 되면 모든 고객들이 자기만의 또 GPU 서버를 가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당연히 그 흐름에 맞게 이제 계속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뭐 GPU 서비스, 뭐 그다음 넥스트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